요거는 조금 우리가 킵해 놓도록 하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져온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용순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결국에는 필수 의료 부족을 해결할 수도 없고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네. 지방 의료의 대전환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용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대안이 있습니까? 요 두 가지에 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제 네. 대안이 아니라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예. 과연 그러면 이 필수 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예. 어떤 게 있겠느냐? 아니 누군가는 이거 해결을 안 네, 하면 네, 결국 네. 국민들이 피해를 봐요. 네. 내외 산소 응급 네. 이 중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이거 중요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 의사분들하고 의대생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또 그러면 조사했어요? 자꾸 그렇게 문제라고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당사자 얘기를 들어봤어요. 당사자 얘기를 들어봤죠. 아하, 뭐라고 그랬더니 나옵니까? 딱 두 가지가 우선은 가장 중요하게 꼽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가 의료 수가의 정상화고요. 수가 정상화. 네, 수가 정상화. 예. 또 하나는 네. 지금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제 형사처벌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네, 문제가 네. 두 가지가 문제가 해결돼야 네. 된다. 그럼 잠깐만 일단 수가 정상화하기 앞서서 아까 뭐 급여 비급여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네네. 일단 여기 개념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급여 비급여 이게 뭡니까 이게? 자, 흔하게 이제 비급여라고 하시면 대부분은 피부, 네. 미용, 성형을 떠올리시는데 네. 그거는 비급여가 맞아요. 비급여. 네, 근데 네. 이제 그 지금 얘기하는 필수 의료하고 하는 부분으로 국한을 한다고 하면 예. 필수 의료하고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질환이죠. 네. 질환하고 연관된 게 이제 급여하고 비급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급여는 예. 대부분 이제 보험으로 해결이 되는 질환들인데 어허. 그런 그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환자분들, 자부담. 국민분들이 예를 들어서 네. 병원에 갔을 때 이제 본인이 내는 그 실질적으로 병원에 내는 돈이죠. 좀 싸잖아요. 그게 많이 안 내잖아요. 자부담이 사실은. 보통은 이제 전체 네. 의료비에서 한 3분의 1을 내가 낸다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급여에 돼요. 대해서는 네네. 3분의 1을 내가 한 30% 낸다. 정도는 내가 본인 부담으로 병원에 내고 있다 생각하시면 예, 되고 예. 나머지 한 70% 가량을 이제 국가에 있는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이죠. 그 심평원에서 네, 하는.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건강보험에서 보험. 보험에서 그걸 병원에 지급하는 형태죠. 아. 그걸 우리가 이제 급여, 예. 보험 예. 이렇게 이제 얘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비급여는 뭡니까? 비급여는 정확하게. 비급여는 예를 들어서 예. 이제 그 질환 치료 중에 네. 보험 급여 말고 네. 그 외적인 부분으로 이제 어떤 치료들 예를 들어 신의료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지 않은 어떤 치료나 어떤 이제 수술이나 여러 가지 이제 시술들 네. 또는 처방도 해당이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비급여로 따로 묶어서 어허. 네. 그래서 이제 그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이제 그 본인 부담으로 그럼 다 자부담이니까 이거는? 거의 자부담이라고 비싸잖아요, 보시면 이거는. 네, 비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민간 보험 중에 이제 아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실비보험 그렇죠. 실비 쪽이라고 다 보시면 들죠, 요즘에. 네네. 요새는 이제 그 부분도 많이 이제 그 가입들을 어허. 하시니까 예. 비급여에 해당하는 이런 질환하고 연관된 그 비급여, 비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보통은 개인이 100% 이제 부담을 하거나 어허. 아니면 이제 그런 실비보험들을 통해서 어허. 이제 민간보험이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뭐 민간보험 도수 치료 같은 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도수치료, 체해 체해충격파, 충격파 이런 거 네, 좀 이런 것들. 비싼데 네네. 그거 이제 실비로 해가지고 또 네네. 처리를 많이 네. 하시죠. 네. 그럼 이제 문재인 케어 해가지고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은 그러면 이 급여 항목을 좀 늘려가서 좀 이렇게 국가의 재정을 더 넣자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 취지가 사실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취지는 되게 좋았던 것 그렇죠.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예.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예. 비급여에 묶여 있는 비보험에 묶여 있는 그런 질환들에 대한 검사들이나 어떤 네. 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네. 어쨌든 보험의 영역으로 끌어와서 네. 환자분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라는 의미가 그럼 있는 너무 거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자들 그런데 이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어쨌든 예, 이제 예. 모든 게 돈이죠. 재정의 한정된 문제. 재정이 있는데 이 한정된 재정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예. 얘기들이 이제 건강보험 그 재정이 적자를 지금 뭐 곧 파산 난다는 얘기들도 많아요. 곧 눈앞에 두고 있다. 진짜 심각합니다. 네.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한때는 MRI도 급여로 다 해주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야 재정이 많았을 때야 당연히 그쵸. 돈만 많으면야 그렇죠. 뭐. 모든 혜택이 이제 그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형태니까 당연히 이제 좋은 부분인데 이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재정에 대한 부분을 약간은 좀 간과했던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이 많고 네. 이제 그 100세 시대, 그래서 그렇죠. 고령화 네. 시대로 가다 보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런 것도 좀 영향이 많았겠네요.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더 크죠.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노인 빈곤율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OECD 최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차피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겠다라는 취지 자체는 어쨌든 어쨌든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하. 사실상 정해져 있는 재정 한도 내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로 놓고 본다고 하면 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수가 정상화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문재인 케어까지 오늘 얘기하기 좀 어려우니까 네, 뭐 네. 다 인정하고 네. 이제 지금부터 좀 풀어야 될 문제는 결국 필수 의료 부족과 네. 이 지방 의료 소멸 이 두 가지를 지금 해결하는 아주 난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로 수가 정상화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지금 급여 비급여 다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럼 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조정하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근데 현재 재정 상태로만 봤을 때는 예. 사실상은 제가 봤을 때도 개인적으로는 예.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려도 해결이 안 됩니까? 올려야 해결이 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예. 건 어쨌든 이제 급여를 어쨌든 수가 자체를 올린다라고 하는 건 예. 의료 수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본인 부담으로 내시는 이제 자기 그런 부담. 자기 부담금이 네. 있고 공단에서 지급하는 이제 그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재정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수가를 올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네. 두 개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둘 다 올려야겠죠. 네. 예. 근데 만약에 건강보험 재정 공단에서 들어오는 건강보험 재정 같은 경우에 늘린다라고 치면 보험료를 더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월마다 그렇죠. 매일 네. 건강보험료를 준조세로 네. 내는데 이게 더 올라간다는 더 거죠? 올라가야 된다는 아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자기 부담금도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아하. 근데 결국에는 뭐 어쨌든 이 부분이 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늘리거나 네.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근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네. 결국에는 환자 부담이거나 재정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올리지 않으면 네. 사실 해결이 안 되는 면도 있고 네. 제가 알기로도 이 의료 수가라는 체계가 네.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건강보험을 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짰던 1970년대 이후에 네. 이게 대폭 손질을 못 해가지고 거의 그때 그 시절로 다 묶여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약간씩 올라갔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이 대폭 손질을 못 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면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고 이제 의료 기술도 발달되면서 뭔가 뭐 비용 문제도 이게 뭐 다 천차만별일 텐데 한 번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저항이 예상이 되더라도 네. 한 번은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왜 못 하는 겁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 어쨌든 이제 뭐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저희 국민 여러분들께 네. 말씀드리고 싶은 아 게 이거는 좀 말씀하세요. 네네.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 정치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허 정치에. 네, 왜냐하면 예. 사실 이게 의료 수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지금 4대 보험 문제죠. 4대 보험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연금 관련한 부분에 대한 문제죠. 연금하고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이번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이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제 대학 등록금 같은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부분들이 사실은 정치권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쉽게 뭐 속된 얘기로는 총대를 매서 네. 총대를 메고 그 부분을 해결하고 아젠다를 제시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걸 계속 아까 이제 신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표심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의대 정원 같은 부분도 사실상은 결국에는 여론조사 통해서 한 80% 정도 그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의대 정원 늘리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세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그렇죠. 관심을 네. 갖기가 어려워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다들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제 주변의 의대생 학생들도 뭐 저한테 이제 뭐 과에 대해서 문의도 네. 하고 과연 이게 여기서 우리나라에 계속 의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어허. 물어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결국에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치권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랑 목소리들이 많지만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의사들은 뭐 저도 오늘 이 얘기하면서도 조금 용기가 필요했는데. 아 그렇죠. 네네. 여기 얘기하시는 왜냐하면 거죠. 어쨌든 네.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의료 공급자 입장이기도 하지만 저도 병원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기도 네. 하고. 예. 제가 환자로서 병원을 가기도 하는 입장에서 의료 소비자 입장으로도 봤을 때 의료 수가 문제는 사실상은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굉장히 낮아요. 하다못해 인도나 이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훨씬 낮은 수준이거든요. 아니 잠깐만 인도보다도 낮아요? 인도보다도 낮아요. 우리나라가? 네. 식수가가요? 네. 아. 대장 내시경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하게 받으시는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예. 같은 경우도 예. 수가가 굉장히 낮아요. 하다못해 미국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저도 정확한 부분은 네. 잘 모르지만 거의 몇백 정도 이상이에요. 몇백만 원이 깨져요. 한 번 그걸 받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수가로 해가지고 몇만 원 정도, 뭐 비싸더라도 10만 원대 넘어가는 정도로 받는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료 수가는 그렇게 이제 낮은데, 그러니까 묶어놓고. 네, 묶어놓고 의사수가 적으니까 의사수만 늘리자. 이건 사실 어불성설 아닌가요?
그죠. 의료 네. 수가를 묶어놓으면 의사 수만 늘려도 네. 어차피 의사들이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네. 근데 이걸 풀어주면은 의사 수가 지금처럼 되더라도 네. 가겠죠. 네. 그러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다 이 얘기시죠. 네,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오면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의대생하고 쉽게 얘기하면 의료 공급자 측면이죠. 의료 공급자 측면에서 지금 이 필수 의료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은 이제 수가 정상화다. 그런데 아하. 제 개인적으로도 이 수가 정상화 문제는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에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난관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갑자기 들은 건데 네. 이게 지금 연금이랑 비슷하게 폭탄 돌리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느 정치인들도 이거 비겁해서 총대를 네. 못 내는 건 아닌가 네. 싶은데 뭐 용기를 내야 되고 진짜 많은 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바뀔 것 꼭 같고.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불과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그때 우리 이용수 선생님이 처음 이제 의사 꿈을 네. 가지셨을 때 네. 그때만 해도 이 내외산소라고 하는 아우. 이 필수 의료 네. 문제 없지 않았습니까?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네, 그때랑 좀 내외산소가 비교해 주세요. 최강이었어요. 이대 최강인데 네. 이거 갑자기 20년 만에 그럼 왜 이렇게 된 걸로 그러니까 원인을 딱 꽂자면 네. 수가도 있지만 네. 또 원인이 어떤 게 좀 있습니까? 두 정확하게. 번째입니다. 사실 이게 또 그건 이제 두 중요한 번째입니까? 건데, 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인데 예, 두 번째 거. 리스크가 높아진 거예요. 이쪽에 리스크가 형사 법적인 아. 리스크죠. 어떤 리스크가 일단 제일 그러니까 높아진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소송도 많아졌죠. 의료 소송. 네, 의료 소송하고 어. 관련된 부분도 소송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네. 이제 그래서 의료소송 건수 같은 경우만 비교하더라도 네. 형사법 그 형사 소송이죠, 따지고 보면. 네. 이게 보통 의료사고하고 관련된 부분은 형사와 민사가 같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법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피고인이 되는 거고, 그렇죠. 또 그게 네, 이제 네. 민사로는 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다못해 아하. 이제 그 바로 바다 건너 일본하고만 예를 놓고 봐도 네. 이 형사하고 그 형사 소송하고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한 200배 정도?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200배. 많아요? 네. 와, 그 의사 선생님도 하시기 힘들겠네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저도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이것도 네, 중요한 거 이것도. 말씀하세요. 네. 예, 중요한 거. 사실상은 약을 하나 저희가 처방을 하더라도 예. 그 약전에 보면은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그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봐보시면은 안전한 약이라는 건 없거든요. 다 그 작용과 100% 안전한 약은 이 세상에 없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모든 건 부작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확률적으로 높은 부작용과 아주 극히 드문 부작용이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극히 드문 부작용 중에는 정말로 뭐 쇼크라든지 어허. 아니면 뭐 드물게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근데 몸마다 또 다르니까. 그렇죠. 사람 체질이 네.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그 약에 대한 안전성이 예. 평가가 돼서 나오긴 하지만 예. 그런 아주 극히 드문 상황들이 있고요. 아하.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의사 입장도 그렇고 환자분들 입장도 그렇고 사고예요, 사고. 그러니까 사고. 네. 아. 그런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오진이라든지 예. 아니면 의료 과실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우도 있죠, 당연히.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은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게 사실 이 의료행위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처방을 할 때 어떤 예. 것까지 하냐면 기도를 드려요. 진짜 이거 오늘 사고 안 나게. 네. 아. 이런 거 진짜 오늘 하루 이 처방 진짜. 받아가시는 분들이 안전한 그걸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의료 사고가 빈번한가 봐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왜냐면 100명인데 뭐 3명만 네. 잘못된다 해도 3명이 많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신인규 변호사님이 네. 뭐 항생제라도 드신다라고 하면 네. 만약에 이제 그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네. 약을 지금 이제 약 이름만 쳐봐도 뭐 예. 네땡땡이나 다 나와요. 네, 검색만 해봐도 나오시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이제 부작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 그 약전에는 이 해당 부작용이 몇 프로 정도 있었는지 임상 실험을 했을 때 몇 프로 정도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막 정말 뭐 한 뭐 극히 드문 10,000분의 1 정도 되는 확률로는 막 무서운 그 부작용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치료를 안 할 그렇죠. 수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떤 의사도 환자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그 약을 처방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치료하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그 의도 자체는 아니 그럴 굉장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아픈 사람 왔는데 뭐 굳이 더 아프게 할 이유는 왜냐면- 없는 거죠. 아니 네. 그랬다가는 오히려 더 그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는 손해죠. 리스크고.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이런 의료 소송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새는. 그리고 이제 나오는 판결들이 굉장히 이제 의사분들한테 불리한 판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뭐 의료 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뭐 몇 천만 원 그러니까 과실의 범위를 넓혀버리는 그렇죠. 거지, 네, 이거는. 몇 천만 원 보상이라 참 이런 어려워요. 식으로 결국에는 이게 형사 문제에서 민사까지 가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소송에 휘말리는 그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적인 고통을 이제 굉장히 느낀다는 거죠. 예. 최근에 이제 이대목동병원에서 이제 일어났던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했던 그 교수님 같은 경우도 어허.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뭐 당시에 또 임신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또 뭐 구속이나 이런 부분 해서 이제 그 참 쉽지 않은 고소를 문제예요. 겪으신 예. 부분들도 있어서 물론 이제 음. 그런 행위들 자체가 어쨌든 이제 뭐 명명백백히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밝혀야 자, 또 되지만 가려질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런 예.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너무 과해지다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민사소송권에는 적게는 뭐 수천만 원에서 네. 많게는 몇 억을 이렇게 이제 소송을 거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의료 소송하고 관련된 부분은 그런 이제 배상금이라고 하죠. 그렇죠. 배상금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알고도 있어요. 사람 생명이 그렇죠. 인볼브 되니까 네네. 이제 네. 일실 수입이나 뭐 이렇게 해서 네네. 이제 상당히 좀 네. 높죠. 그 배상 비율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의사 공급자 측면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런 이제 그 필수 의료에 대해서 이제 그 어허. 질환을 케어라고 하는데 당연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그래서 없죠. 이제 기피가 늘어난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 좀 폐업 비율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폐업 비율도 네. 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근데 그래서 폐업이라 그러면은 경제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니면 네네. 사고를 당해서 네네. 닫는 부분도 있을 거고 네네. 그걸 좀 어떻게 좀 설명 좀 근데 그게 이제 해주세요. 과별마다는 좀 차이가 있고요. 네. 뭐 저희가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제 폐업률하고 이제 그 개업률이라고 하는 게 거의 네. 엇비슷한 수준으로는 알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알기로. 그래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뭐 어쨌든 의료도 서비스업이니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자영업을 기준으로 봤을 그러니까 때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서비스업이죠. 그렇죠. 네. 자영업들 여러 가지 다른 업종의 자영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 폐업률이나 이런 게 낮은 편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많이 높아지긴 많이 했죠. 높아지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경쟁하고 관련된 부분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사들에 대해서 네. 소위 말해 전문직 고소득 뭐 이런 네네. 것들 때문에 네. 의외로 좀 이렇게 악마화되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좀 너무 불편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다 좋은 의도로 의사 됐고 네네.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인데 사고 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을 자정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 전체 변호사들이 좀 매도되는 경향도 좀 있어서 네. 의사 쪽도 좀 이런 거 어떤지 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궁금하네요. 그런 부분도 이제 뭐 보통 이제 얘기하실 때 팔이 안으로 굽는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시죠. 뭐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긴 했었죠 과거에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네. 변호사협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그 해당 그 변호사분들에 대한 어떤 징계 조치를 네. 강하게도 낼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의 권한은 없고요. 아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의 정도는 아니면 이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자격을 예를 들어서 뭐 취소한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보건복지부 산하 해당이 되기 때문에 권한이 복지부에 권한이 있으니까. 복지부에 있죠. 네. 그러니까 의사협회는 예를 들어서 뭐 징계 정도 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게 어떤 효력을 갖긴 좀 어렵고 아하. 때로는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또 그런 얘기들도 해요. 우리도 변호사협회처럼 우리가 징계를 해서 네. 그렇게 자정작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그걸 복지부에서는 지금 줄 일이 없죠. 네네. 네. 하질 않죠. 아니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 제가 이제 변호사랑 자꾸 비교해서 좀 네. 설명을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변호사들도 기득권 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 요즘에 네, 그렇죠. 전관들이 네, 내는 네. 사람들이 있고 한데 맞습니다. 네. 또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하나의 직업 네. 내지는 생활인이 많고요. 네.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변호사법에도 이제 인권 옹호라든지 양심에 따라서 직무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은 이제 신성하게 하지만 결국 또 생활인으로서 사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 의사 선생님들도 아마 비슷할 텐데 이게 좀 기득권자들을 빼고 나머지 좀 을을 갈등이라 해야 되나요? 좀 네. 의사들끼리 이런 좀 지나친 갈등 네. 내지는 좀 기득권 의사들과의 그런 갈등 좀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건 어느 분야나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세대적일 수도 있고요. 네네. 예. 어쨌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성장해온 배경 자체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뭐 6.25 전쟁 이후로 네. 그래서 그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도 성장기가 있었죠. 그렇죠. 또. 네, 예. 그 고도 성장기에서 예. 사실상은 뭐 저희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6070 세대 분들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그 의사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쪽 세대에 있으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에 네. 갑자기 고도 성장하고 맞물려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했을 때 딱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네네네. 한 거에 비해서.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환경들이 이제 많이 네. 달라졌고 예. 경쟁이 아주 심하죠, 사실. 아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경쟁 자체도 이제 그 서울 수도권 내에서. 아하.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네. 개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네.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개업하는 것보다 뭐 어쨌든 애들 키우고 뭐하고 하려고 한다 치면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못 벌어도 네. 조금 이제 그 어쨌든 수익이 적어지더라도 네. 뭐 서울 경기권에서 개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지금은 사실상 이제 어떤 그 인프라 관련한 생활의 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은 결국에는 이 필수료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지역 의료 인프라 붕괴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또 하나 이제 필수라고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어떤 리스크하고 관련된 법적인 리스크하고 법률 관련된 리스크까지. 그게 사실은 예. 최근에 갑자기 좀 심해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의료법도 지금 이제 최근에 의사면허 취소법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그 의사면허 취소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든지 간에 금고 이상 나오면 네네네. 싹 날아갑니까? 네. 그거 좀 날아간다고 이상한데, 하더라고요. 이상한데. 아니 의료행위랑 관련도 없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아니 그러니까 뭐 살인, 성범죄 뭐 이런 특수 강력 범죄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저도 그건 당연히 이해가 그러니까 그게 되죠. 아니고 네네. 그냥 일반 범죄인데도 그냥 다 날아갑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걸 몇 번을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을 발의하신 배경은 네. 이제 의사도 그 법조인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아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간에 이제 나왔던 뉴스 중에 뭐 그 성추행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도 있었고 네. 또는 이제 뭐 그 유령 수술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 뭐 수술실 그 CCTV 문제도 있었고 뭐 대리 수술 문제 있었고. 네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뭐 물론 이제 진료하고 관련된 어떤 이제 그런 부분하고 관련된 의료 과실로 인한 이제 치상사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뒀지만 네. 그 외에 어떤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만 받아도 그러니까 바로 네네네. 나가는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법안들 때문에 사실상 더 위축이 되기는 하죠. 네. 그런 이제 진료의 어떤 질적인 부분을 고려한다고 치면 방어 진료가 사실은 요새는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어려움이 많으신데. 저도 지금 뭐 쭉 얘기를 들으니까 정리가 많이 됐고요.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결국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걸 좀 정리해 보면 의사들도 또 이제 기득권과 또 반기득권이 또 나눠져 있는 그렇죠. 것도 현실이고 네. 어쨌든 지금 의사 선생님들 보면은 광고 많이 때리거든요. 지하철역도 가면은 변호사 광고 아니면 다 의사 광고예요. 저도 이게 많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네. 안 그러면 광고를 왜 합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죠. 없었고 근데 지금은 참 어렵다는 걸 저도 체감을 하고 네. 하는데 물론 뭐 서비스업이니까 당연히 저는 뭐 국민들의 네. 높아진 그 수준에 어떤 다가가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광고판이 많다라는 것은 어려운 현실을 좀 대변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하고 네. 실제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뭐 개업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닥페이 닥터가 아니라 네. 개업하는 거 네. 뭐 돈도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기계도 많이 사야 들죠. 되고 네. 뭐 간호사 뭐 다 네. 원무과 직원 다 채용도 해야 되니까 네. 쉽지 않을 텐데 네. 개업을 좀 많이 꺼려 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최근에는 어쨌든 이제 그 개업 네. 자체를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현실이니까. 현실이죠. 왜냐면 그리고 일단은 이제 경쟁이 된다라고 치면 예. 왜냐면 이제 병원 개업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그 변호사님 예. 말씀대로 예. 뭐 임대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경영을 해야 의료 되니까. 장비도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예. 이제 인력도 해서 이제 고용도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병원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상업화도 돼 있고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경쟁도 심하다 보니까 그 개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에도 많이 늘어나 있어요. 뭐 이것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통계를 찾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마케팅 비용이나 이게 또 더 잡힐 그렇죠. 네, 테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예. 한 4억, 뭐 3, 4억 정도. 와 병원 하나 네, 짓는데 병원 하나 개업하는데. 3, 4억. 네. 와. 기본은 이게 사실 기본이라고 쉽지 보시면 될 것 않네. 같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큰 뭐 정형외과나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경우들은 뭐 10억 가까이도 그죠. 비싼 기계도 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 자본이라고 하는 게 네.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근데 뭐 초기 그걸 자본. 네, 사실은 이제 뭐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 다 자기 부담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의료수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임대료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병원을 개업하는 환경이 서울 수도권이나 이런 지방하고 많이 차이가 나겠죠. 아무래도.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가는 뭐 서울에서 받건 지방에서 받건 그건 이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이제 뭐 식당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한다 치면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을 서울에서 뭐 청담동에서 하시거나 네. 아니면 이제 지방에서 하시거나 당연히 이제 뭐 그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으실 거니까 그쵸.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음식에 그 제공하는 음식의 어떤 이제 그 음식 값이 비용이죠. 그렇죠. 그 식사비에 이제 그것들을 녹여내서 이제
비용들의 차이가 생기지만 병원은 그건 아니거든요. 아하. 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재의 성격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또 정해져 있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네. 서울에서 진료를 받건 뭐 지방에서 그렇죠. 진료를 받건 다 똑같이 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부분들도 어쨌든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은 돼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지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이제 개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런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기는 그러니까 내부에 고충이 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게 이제 요즘에도 참 의사라 그러면은 진료를 잘하고 네. 양심적으로 이렇게 해서 환자들이 만족하면 좋은 의사인데 네. 요즘에는 보면은 마케팅 잘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로 나가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너무 네. 유감스럽고 네, 네. 이 마케팅 능력과 진료 기술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변호사들도 부분들이 있을 수 똑같아요. 있죠. 마케팅 네. 잘하는 변호사가 소송 잘하는 것처럼 지금 다 광고가 이렇게 뭐 과대 광고 규제도 하고 이제 이렇게 네, 한다. 아마 네. 의료도 비슷할 텐데 네. 좀 이런 공공적 서비스의 성격이 있는 네. 이런 민영 영역은 저는 조금은 좀 국가가 이거는 좀 뭐랄까요 그 전문가들에 대한 뭐 처우나 네. 여러 가지 이런 배경들 네. 그러니까 밖에서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내부에서 말하는 고충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네. 거를 좀 제도적으로는 해결할 필요 있다. 이게 경쟁으로만 몰아서 해결될 일은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저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정치의 생각이 역할, 들고요. 네. 정치의 역할이 있어야 네. 돼요. 예. 아까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진짜. 네. 이거 누가 해결합니까? 네네. 정치권이 해결 안 하면 네. 누가 해결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네. 몇 가지 문제 지금 의료하고 산적한 그런 여러 가지 네. 문제들이 결국은 정치권에서밖에 해결이 안 된다라고 저도 이제 이거 생각이 큰 들어요. 숙제입니다. 네. 큰 숙제. 그래서 오늘 저도 용기를 내서 이게 사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자 그러면 또 요새는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필요합니다. 진짜 네. 시방쇼의 문을 두드려 주신 우리 네. 의료의 미래를 여는 모임에 우리 네. 이용순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